매주 월요일 만나는 직격 토론, 오늘도 두 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재호 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전화상 인사 좀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는데, 우리 공무원 서해상에서의 피격 사망 사건,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이냐, 적절했느냐, 이재호 전 의원부터 말문을 열어보시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제대로 대응도 못했고 적절한 조치도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군이나 정부가 발표한 것하고 북한이 그 소위 통지문 홍지문이라는 데서 이야기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다르죠. 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그만큼 사실 접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성급하게 북한의 입장을 통지문 하나로 두둔하고 나오는 꼴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납득을 못하고 부글부글하죠. 예. 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대처 못했고 조치도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북한의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우리 군의 발표 중에 우리 군의 발표가 저는 더 정확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국방부가 6시간 동안 그 파악하고 있었을 당시에 문제 해결을 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저는 아쉬운 부분이고 네. 부족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청와대나 정부가 여기서 대응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서 대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국방부나 아니면 이 그 장관들 회의, 이런 장관들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늦게 전달되다 보니까 조치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국방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금 뭐 군 통신선이 다 막혀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확성기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네.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은 남는 부분입니다. 예, 그거는 최 교수님 말씀은 정부의 입장문 같은데 네. 지금 왜냐하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차대에서 8일날 하고 12일날 하고 북한 김 전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긴밀하게 정상 간에는 통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안 뭐 되겠습니까? 통화까지는 하든 뭐 어쨌든 예. 어쨌든 연락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연락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그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당장 금방 죽인 것이 아니고 근 6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죽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6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고 하는 그 시간은 이미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알고 있었으면 그동안에 김 전 위원장하고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연결해서라도 죽이지 말라든지 돌려보내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에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나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못했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점은 최진봉 교수도 아쉽다고 표현하신 그 대목이죠. 아니 그 단순히 아쉬운 게 아니고 예. 우리 정부가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정부의 보고 체계나 보고 라인이나 지휘 라인이 가동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네.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뒷북치고 뭐 북한이 통지문 하나로 마치 해결이 다 된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자, 최 교수님 말씀. 일단 통지문 하나로 모든 게 다 된 걸로 결정하지 않았고요. 오늘도 수석 보좌관의 대통령께서 북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 공동조사에서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안 되면 유엔을 통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전혀 아니고요. 북한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한라인 말씀을 하셨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라인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정원과 통전부 사이에 무슨 라인이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건 정부가 통지문이 밝히고 온 게 걸려왔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라인을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부가 밝히고 있지 않고 국정원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왜 가동을 안 하고 왜 그걸 조치를 안 취했냐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이제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만약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통해서 뭔가 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자꾸 예. 북한 건들지 말고 저는 북한 편을 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태를 정확하게 보셔야죠. 내가 말하는 건 한마디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우리 정부가 북한이 사람을 데려다가 네. 결국은 죽인 것을 소각했다고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랬죠. 예. 정부가 군이 그래 발표했잖아요. 군이 네. 공사하고 소각했다. 맞습니다. 그것을 그 불이 4시간 동안에 불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뭘 수색을 하고 뭘 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게 잘못됐다. 사실이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발표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시인하고 정정하지도 않고 그냥 북한 통신문 하나로 공동수색하자.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불태워버렸다는데 뭘 공동수색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스스로 자기네들이 발표한 것을 뒤집으려면 발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도 지금 그 북한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잘했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믿지 않으면 왜 여당이 대정부 결의문도 채택을 못합니까? 북한 결의문도 채택을 저는 못합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대북 그 결의안 채택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북한의 행동이 너무너무 잘못됐고 그런 천인공노한 행동을 한 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네. 다만 정부가 지금 현재 북한이 통지문 보낸 걸 다 받아들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부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고 우리 군의 입장을 저는 정부는 더 신뢰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사해보자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재호 전 의원 말씀처럼 이렇게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아시면 안 되니까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북한의 그런 행동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고 그렇죠. 알겠어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탄 결의안 안 된 거는 누구 책임이라고 보세요, 이재호 전 의원? 여당 책임이죠. 여당 책임이라는 게 청와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지금. 청와대가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여당은 문구까지 합의를 했는데 야당 측에서 새삼스럽게 긴급 현안 질의라는 걸 새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안 됐다는 그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긴급 현안 질의는 저도 국회의원을 20년을 해봤지만은 이 정도 사건이 생기면 당연히 긴급 현안 질의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당이 야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아주 어느 한쪽도 편 안 들고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고 지금 국민님이 여당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봅시다. 네. 그러면 야당이 민주당이 현안 질의하자 소리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안 질의하는 거죠.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하고 결의문 채택하는 거죠.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북 결의안제는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합의문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발표하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국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 그냥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게 이 현안 질의에 대해서 저는 뭐 현안 질의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 다만 이게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여야가 문구 합의했으면 그거 가지고 결의안 채택해서 발표하고 북한 규탄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말씀 맞는 게 예. 만약에 우리 군이 발표나 우리 정부의 발표하고 북한이 통지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진짜 현안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북한이 가짜 통지문을 보낸 건지 우리가 북한하고 사전에 무슨 내략이 있은 건지 당연히 현안 질의를 하자 소리를 해야죠. 이런 사건은. 그 현안 질의에 대한 최 교수님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듣고.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예. 민주당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현안 질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면 예. 하고 나서 해도 되죠.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의 주장을 아까 들어보니까 국정감사가 바로 내일 시작하는데 무슨 예. 긴급 현안질이냐 이건 정치적 공세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정쟁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건 제 주장이고요.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은 만들어야 된다. 네. 합동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의견을 접근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개천절 집회를 금지시키니까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니, 방역상 문제가 없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라는 건 개인의 권리니까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또 표명을 했는데 이건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방역을 잘 지키고 법에 규정되거나 아니면 현재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내리고 있는 10명 이하의 집회 이런 부분들 이거 잘 지켜지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예. 정부나 아니면 방역 당국이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은 그 위험성 즉 그걸 벗어나서 방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걸 금지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명씩 타야 되는데 2명 이상이 탈 수도 있고 두 번째 가까운 곳에 모여서 뭐 유리창을 열거나 밖에 나오셔가지고 또 소리를 지르거나 뭐 네. 구호를 외치거나 이랬을 때 방역에 헛됨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사실은 재판부에서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 100명 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역이 잘 수칙을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허락을 해줬는데 예. 결국 모이다 보니까 그게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금지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들이 만약에 한 명씩 2명씩 그거 집회 신고 안 하고라도 본인이 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죠. 이거 만약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지난번과 같은 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에서 예. 저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특히 광복절 때 자신들 스스로 약속한 걸 안 지킨 모습을 봤기 예. 때문에 더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재호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자동차 시위를 예. 막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 방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방역망을 뚫고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막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집회를 접촉성이 강한 집회를 막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저도 찬성해요. 네. 이해가 가요. 뭐 네. 왜냐하면 정부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한다면 그야 뭐 정부로서 막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나 자동차 그 행진이라 하는 거는 많이 타봤자 한 차에 승용차 5명 아닙니까? 기사까지. 예. 타봤자 꼭꼭 탄다 그래도 그 5명이라는 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타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네. 다 아는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뭐 같은 사람들끼리 타고 갈 것 아닙니까? 예. 5명 다 탄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건 원천적으로 방역이 차단돼 있는 거죠. 차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방해한다, 반대한다, 막는다. 네. 네. 또 막는다는 건 또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날 자동차 끌고 나오는 사람은 면허를 취소한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것 그런데 이제 아닙니까? 최 교수의 지적은 그 원래 약속 말은 그렇게 해놓고 차에서들 뭐 일정 장소에 모여서 창문을 열고 다 내려서 또 구호를 외치고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호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럼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이 분위기에서 자동차 행진하는 것도 다 골목 길마다 틀어막아서 어려운데 예. 그 누가 중간에 자전거 내려서 어디 가서 자전거 내려서 사람들 집회하는 거 다 차단돼서 원천적으로 모이지를 못하는데 네. 차가 어디 가서 사람 내려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그 과잉 방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역한다는 데야 뭐 누구든지 다 동의하죠. 하는데 네. 방역에 지장이 있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역에 지장이 없는 원천적인 그 기본권, 네. 헌법에 보장한 기본권마저 제한한다든지 또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건 정부가 좀 너무 나가는 거죠. 너무 나가고 지나치다는 주장돼서 최 교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면허 취소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상의 경찰이 예를 들면 차로에 방해를 하거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어떤 법적 조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시면 면허 취소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나왔다고 면허 취소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네. 들면
길을 너무 막고 너무 많은 차들이 나와서 통행에 방해가 됐을 때 법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단순히 거기 나오셨다고 해서 면허 취소를 시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규정상 교통경찰의 지시나 명령에 몇 차례 불응할 경우에는 예, 뭐 그렇죠. 벌점이 어떻게 되고 정지가 어떻게 되고 예, 뭐 이런 맞습니다.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예.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모든 사람이 나온 사람을 다 면허 취소하는데 이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정말 한 분씩 가시고 뭐 5분 타는 것도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 안에 뭐 감염자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혹시나 여러분들이 함께 이동하시다 보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차량 안에 5명 다면서 10명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두 차량이 가게 되면. 네. 그럼 그것도 지금 현재 행정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까 봐 지금 불허를 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다 법을 지키면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걸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알겠어요. 그걸 어겼을 때만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이재호 전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네. 광화문에 그 최 교수님 안 나가봐서 광화문의 형편을 잘 모르시는데 예. 서대문 쪽에 들어맞고 사직터널 들어맞고 안국동 쪽에 들어맞고 종각 쪽에 들어맞고 하면 광화문을 올 수도 없어요. 경찰 10,000명 풀어가고 들어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광화문 그 도하면세점이나 광화문 그 일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이 거기 들어막아 버리면 그 안쪽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정부가 뭘 들어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설득해서 뭘 안 하도록 해야지 네. 뭘 하는 걸 자꾸 들어막을 생각하면 예, 국민들이 불만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무리하게 틀어막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예. 정부나 방역당국도 얼마나 많이 설득을 했습니까? 예, 뭐 예.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역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지금 하니까 그 상당수 이런 문제가 상당수 단체들은 이번 개천절날 집회는 안 한다는 입장을 또 정하고 예,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효과는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부의 이제 단체들이 문제라고 보는 그분들도 좀 이번은 참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재호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